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발생인데 8,700여 명의 확진자, 사망자가 거의 3,000명. 지금 국가가 63개국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여 개국인데 벌써 국가 수로는 지금 2배가 됐습니다. 지금 팬데믹이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고, 유럽의 이탈리아가 지금 이탈리아 북부에서 주로 폭발적으로 환자가 생기면서 유럽 전역으로 좀 번지는 추세가 있고, 중동은 역시 이제 이란이 하나의 이제 진앙지가 돼서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중동 경유하는 그 지역 가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가 초기에 환자가 많은데 이 통제를 비교적 잘 하는 건지 102명 정도로 돼 있고, 또 미국이 69명입니다. 미국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유행에 대한 그 완화 전략 대비를 지금 각 주하고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상황은 어제 오후 시점으로 4,335명의 확진자와 28분의 사망자, 그다음에 31명이 이제 호전돼서 격리 해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3만 3천여 명의 이제 검사 중인 건수가 있고, 이 중에서 또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고, 여태까지 좀 증가 추세가 이제 가팔랐던 거는 아마 신천지 대구 경북 지역 교도 중에 이제 유증상자 중에서 확진되는 비율이 많았고, 특히 20대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타 지역에서 신천지 교도에 대한 이제 검사에서는 그렇게 환자가 많이 확진되진 않아서 그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역시 대구 경북이 3,300여 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구가 2,700, 경북이 624. 가장 지금 많은 환자와 이제 심한 타격을 입고 있고, 서울, 경기, 이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오늘 정도 해서 거의 100명 전후로 육박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느는 데가 충남입니다. 천안에 이제 스포츠 댄스 클럽 위주로 해서 지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경남도 교회하고 이제 이런 병원 이런 데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대구 경북의 확산 환자 증가세를 어떻게 꺾느냐,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대구 경북과 같은 폭발적인 증가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 1, 2주를 고비로 보기도 하지만 1, 2주 안에 꺾으려면 진짜 특단의 대책, 말이 아닌 그야말로 전 국민과 보건의료당국, 의료계의 그 집중적인 뼈를 깎는 2주간의 그 개인위생, 그 다음에 예보활동 집회나 이런 거 가급적 삼가고, 또 정부의 그 환자 집중치료, 아직도 이제 2천여 명 중에 이제 어제 100여 명이 이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지만 지금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스피드가 생명인데 빨리 좀 확진자를 좀 입원시켜서 격리해서 2차 감염 차단하고, 또 그 중에 중증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해서 사망을 예방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전력을 좀, 스피드, 신속함이 무기인데 여전히 좀 늦는, 그러면서 사망자 속출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어서 참 안타깝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역시 3월 2일 4,335명이죠.
예, 증가 추세인데 뭐 어제 추가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전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이제 오늘 내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신천주 교도의 이제 전수조사가 아직은 진행 중인데 유증상자에서 다수가 이미 많이 나와서 이제 추가적인 신천지 교도 중에 추가적인 환자의 그 숫자는 증가 속도는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전히 남자 여자 비율하면 여자가 62%로 많고 중국과 좀 다르죠. 중국은 남자가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연령별도 역시 20대가 200여 명 이상 역시 신천지의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확진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가 돼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자료를 우리가 많이 가져다 쓰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 4,300여 명의 환자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나이, 성별, 기저질환 여러 가지 중증도를 좀 분석해서 우리나라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의 환자 비율이 얼마다 그걸 바탕으로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은 뭐 국가지정의학 격리병상이 있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고 또 민간에서 지금 음압 병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의 이 중증도 분류를 해서 그 숫자에 맞는 병상 준비가 돼야 되겠다. 결국은 지금 50대가 가장 20대 이후에는 많은데 60대, 70대, 80대도 꽤 됩니다. 지금 80세 이상이 81%인데 이 80세 이상이 가장 고위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연령도 그 면역 저하의 원인이 되고 80세 이상이면 뭐 면역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기저질환도 한 가지 이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80세 이상을 최우선 순위로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지금 70대도 192명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망자가 이 80대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차순위로 입원해서 빨리 치료하고 지금 60대도 530명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0세 이상으로 하면 지금 한 그 800명 정도가 고위험군이고 뭐 60세 이하의 이제 만성 기저질환까지 하면 1000명 정도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 중에 이제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들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뭔가 획기적으로 최우선으로 입원시켜서 집중 치료하지 않는 한은 예방 가능한 사망을 우리가 그 사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해서 치료하는 그 정부 당국의 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제 그 국내 각 지역의 이제 상황인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 주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부산, 그 다음에 이제 충남, 대전, 충남 이제 천안 죄송합니다. 천안 쪽에 지금 환자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쪽에서 또 다른 큰 유행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방역을 해야겠다. 물론 국민들도 지금 뭐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이제 유의들을 하시는 편인데 어쨌든 좀 이것은 정부와 국민 개개인이 같이 노력해 줘야 된다. 여전히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장기간 집회하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이런 비말이 나오고 그것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에어로졸이 돼서 공기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집단 노출이 되고 그 중에서 2차, 3차 감염자가 나와서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나 뭐 이런 종교 모임, 그 다음에 병원, 또 요양원, 또 지금 교도소라든지 이런 폐쇄된 공간, 군대에서도
극히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집단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 또 그 중에 잠재적으로 환자나 또는 전염성 있는 분이 있을 때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이 뭐 저는 한 2주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2주 정도 그 모임이나 이런 걸 다 취소하고 미루거나 해서 집중적으로 이 확산하는 환자 증가세를 꺾는 단호한 조치들이 지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 증가가 높아지면서 우리 그 의료 대응 역량의 최대 허용치를 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제 사망자, 이제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그 다음에 치명률이 나왔습니다. 사망률이죠. 확진자 4,200명 중에 남성에서 치명률은 0.8%, 여성은 0.3%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이 조금 높죠. 네. 이것이 어떤 요인인지 이제 좀 더 의학적, 통계적 분석이 필요한데 이 수치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남성에서 담배를 더 많이 핀다든지 남성에서 폐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든지 그런 원인들이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고위험 요인이 뭔지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세 미만에서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아직 그만큼 어린이나 건강한 성인에서는 그렇게 중증이 아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룰을 깨는 상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세 미만의 어린이나 젊은 성인 중에도 어떤 기저질환이나 그런 분들은 여전히 면역질환이나 암이나 폐질환 있는 분들은 여전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치명률이 올라갑니다. 30대, 40대는 각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와서 0.2%고요. 50대는 5명이 나와서 0.6%, 60대는 1.1%, 70대는 3.1%, 80세 이상은 3.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치명률은 0.5%인데 80세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7배 치명률이 높다. 그 다음에 70대는 6배 높다. 그리고 60대는 2배 높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이 유의하게 전체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이제 분들은 외출을 삼가하시고 또 증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진단을 좀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열이나 기침이 있으면 3, 4일간 집에서 자가 요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호전이 안 되면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60대 이상에서는 사실 그런 기준은 좀 위험합니다. 60세 이상에서 또 만성병 환자에서는 3일간 기다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는 지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 하면 빠르게 검사 진단받아서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어제도 질병관리본부장이 그런 답은 했지만 이 3, 4일간 열이 나서 기침, 감기 증상 3, 4일은 그냥 이 코로나19와 상관없는 겨울철에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이런 열 증상, 호흡기 상기도 감염 증상일 때에 이제 기준인 거고 지금 코로나19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제 시설도 문제지만 의료진 분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전국에 감염내과 의료진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의료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병의원에서 그 국민의 군만성 질환 건강을 책임지고 이제 진료도 하면서 이제 가외로 그 각 병원이 발열 진료소, 뭐 선별 진료소, 호흡기 진료소 하면서 각 병원에서 이제 기존에 여태까지 뭐 내과나 소아과 위주로 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끌다 보니까 내과, 소아과 이외의 여러 과 의료진들을 다 교대로 발열 진료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피로도도 가중되고 지금 뭐 소식에 이제 졸도하는 의료진도 나오고 그 피로 때문에 이제 또 두려움 때문에 사직하는 간호사들도 나온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더 심화될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이 또 소아감염 의사들과 함께 이 코로나19에 있어서 각 병원이나 각 시도에서 핵심적인 이제 그 전문가로서 이제 자문 내지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국내 감염내과 전문의는 250여 명 정도입니다. 1년에 이 감염내과 그 전문의로서 그 입문하는 펠로우들 수련을 보통 2년 하면 감염내과 전문의 취득하게 되는데 1년의 지원자는 한 15명 전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뭐 메르스 때 제가 5년 전에 2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작 1년에 10여 명 정도가 배출이 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태부족이고 각 지역에서 뭐 즉각 대응팀으로 해서 또 차출이 돼서 나가는 감염내과 의사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족하다. 뭐 5년 전 메르스 때도 이제 학회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응급의학과라든지 흉부외과처럼 이 감염내과 전문의는 신종감염병 유행이 있으면 항상 그 최일선에서 진료에 임하고 또 국가자문에 임하고 또 국가 요청에 따라서 차출이 되는데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이제 5년 전 메르스 때도 제가 감염학회 이사장으로서 그 부분을 정부에 평상시에 감염내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해주고 유사시에 데려다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필요시에만 차출하고 감염 전문 인력 양성, 뭐 소아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이 일반적으로 지금 뭐 3D 분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인기도 없고 그런 사명감 있는 분들이 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수지만 뭐 책임감들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지금 감염병 상황에서도 역시 지금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뭐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 소 잃고 애양간도 못 고치는 이런 상황이 되지 말고 제발 이번에는 좀 감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획기적인 좀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병상은 있더라도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대구 경북의 상황을 이제 동료들한테 들어보면 지금 그 뭐 의료 인력 부족하고 지금 뭐 감염 전문 병원으로 해서 또 코로나19 확대하고 경무에 뭐 어떤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하고 이런 게 없이 거의 병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금 환자들 돌보다 보니까 피로도도 가중되고 일부는 또 그 코로나19 환자에 노출이 돼 2주간 자가격리 상태로 아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가중이 되고 더 힘든 거는 보호장구가 부족해서 재활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 보호장구를 입고 쓰고 하는 절차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또 노출 위험도 있고 보호장구가 이제 부족해서 재활용 소독해서 쓰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이 제 기능을 할 건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가지정 음압병상이라든지 국공립에서 지정하는 음압병상은 그래도 이런 보호장구나 이런 보급이 좀 낮지만 지금 민간 대학병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음압병상을 차출해서 쓰는 민간 기관에 대한 보급은 그 국공립보다 미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스템이 국공립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민간 병원을 차출했으면 똑같은 기준에서 보호장구나 이런 그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서 사실 조마조마한 것이 이러다가 의료진이 감염되고 또 그러면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 지금 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천지와 아니라 일반 국민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병실 만들어서 이제 입원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의료진을 좀 교대를 해주고 또 보호장구도 서포트 해줘야 되고 또 이러다 보면은 이제 PTSD라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이라고 예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도 물론 당연히 겪지만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겪지만 그 격리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또 그런 환자를 감염 위험 속에서 장기간 경무하면서 그 하는 의료진에 대한 PTSD 상담도 이거 당연히 메르스 때도 그런 문제가 생겼고 실제 의료진들이 많이 호소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심리 상담사를 배치해서 병행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잘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여서 조만간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전에 대비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구 또 인력 보충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 대구 경북 이해 지역에서 의료진들이 자원해서 가고 대학병원들이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서도 항상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진행돼야지 무조건 끌어다 쓴다고 응사하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이제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거 혹시 뭐 문제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주장했듯이 지금 확진 환자 2천여 명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자가격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족이라든지 주변 2, 3차 감염이 돼서 환자가 속출하고 또 그중에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이 자가격리 중에 대기 중에 돌아가시고 이런 불상사가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환자 수 폭증하는 걸 줄이고 사망자 줄이려면 이 2천여 명 되는 분들을 빨리 입원시켜서 격리 치료, 격리가 돼서 2차, 3차 감염을 차단하고 치료함으로 해서 이제 사망을 예방하는 이것이 필요해 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드렸는데 뭐 그저께 일요일 오후에 이제 정부에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를 입원시킨다고 해서 그것은 뭐 진일보한 조치긴 한데 어제 그 대구 중앙공무원 중앙교육연수원 수련원 한 100여 실을 지금 아마 입소를 시켰나 봅니다. 근데 지금 2천여 명이 대기 중인데 뭐 100여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하세월에 될지 하는 속도가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하다. 빨리 대거 입원을 시켜서 빨리 2차 전염 차단하고 의료진 치료를 통해서 사망자를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 100여 명씩 하루에 한다 그러면 열흘입니다. 뭐 그 사이에 또 환자가 늘겠죠.
200여 명씩 한다 하더라도 뭐 100여 명씩 하면 20일이죠. 200여 명씩 해도 열흘이죠. 500명 해도 4일인데 지금 어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제대로 될까 하는 좀 걱정이 심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영덕이나 문경의 어떤 삼성이나 서울대병원 개발원 이런 데 한다고 하는데 너무 외진됩니다. 그런 데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대학병원이나 이 전문병원, 전병원 이송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위치가 좀 적절한가 하는 또 의문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1인 1실로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뭐 1인 2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환자고 경증 환자 위주로 해서 자기 수발을 하니까 1인 2실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정확한 실내 그 구조는 못 봤습니다만 어제 그 항공 촬영으로 교육중앙수련원 보니까 상당히 콘도식으로 우리가 보통 수련원이나 교육연수원 가면 1인 1실 내지 2실로 하는 호텔식의 상당히 좋은 시설임에는 분명한데 각 1인 1실, 2실로 들어가 있으면 의료진이 직접 관찰하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가 가능하겠느냐. 지금 얘기는 의료진 17명이 이제 상주한다 뿐이지, 그러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그런 시설이나 또 엑스레이 기기나 또 생화학 혈액 검사나 이런 심전도 이런 패키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용하고 격리 의료진 관찰 하루에 2번 자가로 체온과 뭐 맥박을 잰다 이 정도여서 이것이 병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병원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그렇다고 뭐 의료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의료진이 관찰하에 어느 정도 경증 환자니까 대부분 문제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중증 환자들이 만약 생긴다면,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응급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2,000명을 수용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1인 1실로 해서 뭐 일종의 이제 콘도 호텔식이다 보니까 의료진이 직접 관찰이 어렵고 응급 상황에 좀 문제가 있을 때 대처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뭐 문경이나 영덕이나 좀 이런 수련원들이 보통 인재개발원이 좀 산속에 있고 경치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 있을 때도 역시 앰뷸런스 통해서 대학병원이나 감염병 전병 이송하는데 꽤 시간이 걸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우려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대구의 체육관이나 엑스코 국제전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침상을 쭉 이어놓고 또 적절하게 쾌적한 분위기를 주고, 의료진이 체육관이니까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의료 로봇이 왔다 갔다 해서 감시를 하든지, 아니면 위에서 액션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침하는 환자라든지 뭐 힘든 환자가 있는지를 액션캠으로 모니터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또 대구 시내에 있으니까 유사시 앰뷸런스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한꺼번에 이 다수의 2,000명의 환자를, 확진 환자, 자가격리 환자를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의료진이 전체를 돌보면서 그 유사시에 응급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대구 시내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뭐 유사시에 또 큰 병원으로 응급 조치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방법이 과연 지금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고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검사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요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없을지 한번. 일단은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그런 걸 차용하는 발상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지금 뭐 발열진료소나 이런 데 가서 기다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의료진이 그 보호구 착용하고 이런 준비가 굉장히 걸리는데 지금 드라이브 스루 하면은 쭉 지나가면서 그 인후부 그 도마를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획기적이고 좀 단기간에 많은 의심 환자들을 검사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지금 동선이나 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서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죄송합니다. 영국에서 승차 검사소라는 거를 런던에서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를 뭐 이 차량 이동형 검사소라고도 하고 뭐 승차 검사소라고도 하고 명칭은 다르지만 다 단독으로 승차한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줄 서서 그 서로 밀접한 접촉하에서 교차 감염 우려도 없고 또 신속하게 그 다량의 검사를 검체 채취해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예, 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예, 하여튼 뭐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뭐 국민 또 의료계 국가 다 노력을 해서 이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간다는 건 상당히 그 뭐 국민 건강이나 또 우리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9시에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